아르바이트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사실인가요? 어플 같은 곳에 시급을 올릴 때 9,500원 이렇게 해놓고 주휴수당 포함이다. 하루를 더 일을 하게 됐어요. 대타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 이렇게 기억했어요. 이거는 증거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증거인지 모든 건 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알바놈! 아르바이트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따단. 잘 맞았어. 퇴직금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5인 따지지 않습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대신 딱 1년 이상 근무해야 되잖아. 네. 1년이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1년은 알아요. 네. 한 달 월급. 1년 6개월 일했으면. 그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다 모르더라고. 1년 6개월이면은 1년치 받고 1년치에 또 반을 받는 거지. 1.5개월치를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퇴직금으로. 비례해서 받는단 말이지. 모르겠어요. 봐봐. 내가 퇴직금이 1년 일해서 1년치가 한 달 내 월급 완전 100만 원이다 쉽게. 네. 100만 원이면은 1년 일하면은 퇴직금이 100만 원이야. 네. 근데 내가 1년 6개월 일하고 퇴사했어. 150. 그렇지, 150. 그러면 내가 1년 3개월 일했다. 그럼 100만 원에 3분의 1. 130. 130. 5만 원. 뭐 그 정도 이렇게 받는, 비례해서 받는단 말이지. 그 하루도 다 포함이에요? 그렇지, 하루, 계산할 이틀, 수 3일.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 치면 딱 떠. 그게 네, 내가 입사일자하고 퇴사일. 퇴사 날짜, 내 급여 딱 넣으면 퇴직금이 착 계산돼 놓는 거지. 알바하면서 저도 1년 넘게 일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한 번도 퇴직금을 갑시다. 지금 받으러 갑시다. 반반. 언제 퇴사했어요? 4년, 5년 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거는 어쨌든 이것도 퇴직금도 임금이거든요. 내 월급이랑 똑같은 임금이에요. 근데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걸로. 왜요? 채권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3년 이내 청구. 법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권리를 알아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청구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임금 채권은. 그리고 이제 단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뭐 주말에 16시간, 하루 8, 뭐 이렇게 해서 16시간 근무하고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일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가 1년이 되면 그게 뭐 1년으로 따지면 52주가 조금 넘어가요. 52점 몇 주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되면 단시간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15시간 이상 일했고 1년 넘게 일을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끝!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말을 하고 싶잖아요. Yes, bye. 이렇게 사장님 혹시 퇴직금 주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되는 건가요? 여쭤보면 사장님이 주시나요? 그렇게 여쭤봐갖고 줄까요? 사장님 퇴직금 주세요 해도 줄까 말까 하지 않을까? 일단 처음엔 좋게 아르바이트생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뭐 이 정도로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것 같아. 그냥 사장님 퇴직금 주세요 하면 되는 거지. 당장에 내 월급 받는 거 똑같은 건데 이제 계약기가 끝났으니까 뭐 1년 됐고 하니까 퇴직금 주시는 거죠? 언제 주실 거죠? 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달라고 했는데 나는 못 준다, 돈 없다. 그렇게 하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노무사들이 나서야 되고 노무사들이 나서면은 별로 안 좋지. 슬기롭게 잘 주긴 주고 해야죠. 어쨌든 어디인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군요. 네, 또 법률 전문가, 뭐 노동청, 아니면 뭐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서울 뭐 노동권리센터 뭐 이런 곳, 꼭 서울은 아니라 아무튼 지자체에 도움을 청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어쨌든 임금이기 때문에 퇴사 이후 14일 이내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14일.
받을 수 있다. 알바논! 사장님께서 우리 사업장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사업장이다. 이게 실제로 있는지 궁금해요. 제 동생도 당했습니다. 누나가 노무사인데. 주휴수당은 사업장 인원수와 관계없이 다 지급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한 주에 내가 사업주와 약속한 그 근로시간, 그 시간만큼 다 개근, 만근을 했다고 하면 하루는 내가 유급으로 회복을 해야 또 다음 주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5인 미만인 사업장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15분 늦었어요. 그래서 지각이면 개근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러면 못 받는 건가요? 지각, 조퇴, 외출 모두 다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를 했으면 되는 거지 지각했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다. 사장님, 지각, 조퇴했다고 해서 주휴수당 안 준다. X! 아시겠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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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 같은 곳에 시급을 올릴 때 9,500원 이렇게 해놓고 주휴수당 포함이다. 그렇게 해도 되나요? 반반인 것 같아요. 뭐가요?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계산했을 왜냐면, 때? 네, 원칙적으로는 시급하고 주휴수당은 구별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뭐 9,500원이라고 써놓으면 사실 그 안에 시급은 얼마, 주휴수당은 얼마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써놓는다고 하면 이런 거는 인정이 될 수는 있는데 그냥 단순히 9,000원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냥 시급이지 주휴수당을 포함한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주휴수당 포함 9,000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그냥 9,000원 이상 시급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또 나중에 퇴사할 때 주휴수당 청구하면 되죠. 청구하면 사장님만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사장님만 오히려 9,000원에 대한 시급에 대한 주휴수당을 줘야 되니까 더 바가지 쓰는 거지. 해서도 안 되고 해도 인정도 못 받으니까 하지를 맙시다. 하지 맙시다. 제가 계약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하루를 더 일을 하게 됐어요, 대타로. 이럴 경우에는 그 주에는 하루 더 일했으니까 주휴수당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휴수당 개념이 아닌 게 아닌가? 그렇죠. 소정 근로가 아니고 연장 근로니까 다 1.5배지 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만 1.5배죠. 너무 억울한데? 그래서 5인 미만이라도 지금 근로기준법을 다 적용하자는 이유가 여기 있네. 그렇죠. 또 5인이라는 그 기준을 둔 게 사실 5인이 영세하다는 기준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사장님도. 받을 수 없다. 앞에서 질문 드렸던 것 중에 증거를 남겨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증거인지가 궁금해요. 저 이렇게 기억했어요. 이거는 증거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건 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뭐 현실 가능한 방법이 뭐죠? 일단 채용 공고도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사장님과 내가 나눴던 카톡, 문서 뭐 이런 것도 다 될 수 있고요. 대화도 될 수 있죠. 대화도 뭐 어딘가에 기록으로 남아있다면 이거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쓸 수 있고, 근데 대화는 문제점은 이제 뭐 녹음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 기록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어쨌든 나의 진술도 증거로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그게 사실관계는 나중에 따져봐야겠지만. 그리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나 근무 얼마나 했는지 이 근무 시간 관련해서 문제가 막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기로 다 기록을 해두면 이것도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나 오늘 몇 시에 출근, 몇 시에 퇴근. 내가 쓴 출퇴근 시간도 나중에 내가 증거로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요즘에 핸드폰 위치 추적 이것도 어플에 기록이 안 남나? 그 뭐 GPS 기록도 남으니까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뭐 교통카드 사용 내역 뭐 이런 것도 내가 그 사업장에 간 시간 뭐 이런 거 떼면 다 나오니까 그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건 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내가 상담한 경험에 의하면은 사업주가 원래 문제없는 사업주도 얼마나 많아요. 잘 챙겨주고 진짜 자기 동생처럼 챙겨주는 사업주도 많은데 보면은 그 한 번 법을 어긴 사람은 계속 어기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딱 처음에 일 시작을 했을 때 딱 한 번 거짓말했다 사장님이 뭐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고 했거나 그런 사장님은 이후에 계속 또 다른 거짓말과 또 다른 약속 위반을 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지. 그럼 첫 번째 그런 약속 안 지켰을 때, 이제부터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이미 한번 어디든 상담을 받아두는 게 좋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다들 보면 한번 당하고 계속 또 당한 사람 계속 반복해서 당해. 그러니까 특히 착한 학생들이 순진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다. 계속 당하는 거지. 누적돼서. 그래서 퇴사할 때 와가지고 이제 하소연하면은 참 구제해주기가 너무 힘들지. 그래서 한번 딱 사장님 뭔가 약속 어기고 신뢰성이 없어 보이면 그때부터 약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딱 처음에 쎄할 때. 그렇지. 분위기가 싸할 때. 준비를 해두자. 그것은 시그널이다. 모든 건 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인수인계는 시급으로 받을 수 있나 없나 CCTV로 매 순간 저를 감시하며 업무 지시도 가끔 하고 이게 합법적인 건지 폐기 음식 편하게 먹어라 하시고 나중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너 폐기 음식 네 마음대로 먹었잖아 이거 고소할 거야 하고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한대요. 시제 점검을 하는데 안 맞아요. 이거를 자기 사비로 충당을 하는 게 진짜 맞는 건지 궁금해요.